나이값 못하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는 적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성숙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분의 태도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숙함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힘들고 자신의 발전에도 제약이 생겨요. 성숙해진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가지려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성숙함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나이값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면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태도. 예전에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로 화를 내곤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이값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든 분들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주어진 일이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일이나 책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요. 이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해요.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책임감이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패를 외부 요인에 탓하고 발전할 기회를 놓치곤 하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려 중요한 판단을 할 때에도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실수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죠. 심리학자 존 와스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과거 경험을 이해하면 감정적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게다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지금의 방식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조직에 대한 공헌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알려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야 해요. 그렇게 하면 조금씩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키워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 태도도 갖출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나이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행동. 며칠 전 회사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다른 동료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셨죠. 아무리 봐도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유치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숙함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
혹은 성격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콤플렉스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 미성숙한 행동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또 나이값을 못하는 분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이런 행동을 자기 보호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자신의 책임을 감추거나 실수를 무마하려는 걸 수 있어요. 이분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시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너무 집착해 현재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심리 치료나 코칭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또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격려해야 해요. 그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성향. 얼마 전에 한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 얘기하는데 그 동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는 잘 안 될 거라며 부정적인 말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능성에 대해 말해줘도 고개를 젓더니 결국 프로젝트 진행에 발을 빼버렸어요. 그때 느꼈죠.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지.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했듯이 반복적인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굳어지고 무기력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태도를 고치기 힘들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발전을 막게 됩니다. 한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문제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좋은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감사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가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태도는 왜곡된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과장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주위까지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의식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일기처럼 일상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심리치료나 인지행동치료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 얼마 전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얘기하던 게 기억납니다. 그는 최근에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굳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야 하나? 라며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태도는 여러 이유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듯이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두려워서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워 익숙한 방식에만 머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인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새로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발전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소홀해져서 성과도 떨어지고 다른 동료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작은 성공을 쌓아서 자신감을 키우고 점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위해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5번째로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얼마 전 회사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회의 분위기가 불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죠. 이 일로 대화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대화에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누군가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면 자연스레 상대방과의 소통이 어려워지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째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대화 중에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워지죠. 미국의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비폭력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셋째로,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이 있다면 의견 조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지죠. 이러한 태도는 성장하지 못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협업이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어려움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보며 나이에 맞는 성숙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더군요. 그 모습에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누구나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게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성장에 관심이 없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행동은 개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중요하고 개인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길 바라요. 이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진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는 적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성숙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분의 태도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숙함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힘들고 자신의 발전에도 제약이 생겨요. 성숙해진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가지려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성숙함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나이 값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면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태도. 예전에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로 화를 내곤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이 값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든 분들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주어진 일이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일이나 책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요. 이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해요.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책임감이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패를 외부 요인에 탓하고 발전할 기회를 놓치곤 하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려 중요한 판단을 할 때에도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실수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죠. 심리학자 존 와스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과거 경험을 이해하면 감정적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게다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지금의 방식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조직에 대한 공헌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알려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야 해요. 그렇게 하면
조금씩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키워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 태도도 갖출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나이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행동. 며칠 전 회사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다른 동료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셨죠. 아무리 봐도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유치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숙함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 혹은 성격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콤플렉스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 미성숙한 행동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또 나이값을 못하는 분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이런 행동을 자기 보호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자신의 책임을 감추거나 실수를 무마하려는 걸 수 있어요. 이분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시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너무 집착해 현재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심리 치료나 코칭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또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격려해야 해요. 그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성향. 얼마 전에 한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 얘기하는데 그 동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는 잘 안 될 거라며 부정적인 말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능성에 대해 말해줘도 고개를 젓더니 결국 프로젝트 진행에 발을 빼버렸어요. 그때 느꼈죠.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지.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했듯이 반복적인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굳어지고 무기력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태도를 고치기 힘들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발전을 막게 됩니다. 한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문제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좋은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감사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가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태도는 왜곡된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과장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주위까지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의식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일기처럼 일상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심리치료나 인지행동치료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 얼마 전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얘기하던 게 기억납니다. 그는 최근에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굳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야 하나? 라며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태도는 여러 이유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듯이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두려워서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워 익숙한 방식에만 머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인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새로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발전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소홀해져서 성과도 떨어지고 다른 동료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작은 성공을 쌓아서 자신감을 키우고 점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위해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얼마 전 회사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회의 분위기가 불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죠. 이 일로 대화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대화에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누군가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면 자연스레 상대방과의 소통이 어려워지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째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대화 중에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워지죠. 미국의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비폭력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셋째로,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이 있다면 의견 조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지죠. 이러한 태도는 성장하지 못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협업이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어려움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보며 나이에 맞는 성숙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더군요. 그 모습에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누구나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게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성장에 관심이 없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행동은 개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중요하고 개인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길 바라요. 이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진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값 못하는 사람 특징. 얼마 전에 한 모임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나이는 적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그때 느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성숙해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그분의 태도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성숙함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려는 의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힘들고 자신의 발전에도 제약이 생겨요. 성숙해진다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가지려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성숙함에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나이 값을 한다는 것은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면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더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태도. 예전에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항상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남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에도 큰 소리로 화를 내곤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나이 값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든 분들이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함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주어진 일이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회피하는 태도로 나타나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일이나 책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요. 이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해요.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그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책임감이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실패를 외부 요인에 탓하고 발전할 기회를 놓치곤 하죠.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쉽게 휘둘려 중요한 판단을 할 때에도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실수를 반복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기도 하죠. 심리학자 존 와스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과거, 경험을 이해하면 감정적 문제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게다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보다는 지금의 방식에 안주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조직에 대한 공헌도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게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그들의 문제를 알려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도와야 해요. 그렇게 하면 조금씩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키워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 태도도 갖출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나이에 비해 어울리지 않는 유치한 행동. 며칠 전 회사에서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다른 동료들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셨죠. 아무리 봐도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통해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유치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숙함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트라우마 혹은 성격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예전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어린 시절 형성된 콤플렉스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쳐 미성숙한 행동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또 나이값을 못하는 분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자 카렌 호르나이는 이런 행동을 자기 보호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피하기 위해 유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자신의 책임을 감추거나 실수를 무마하려는 걸 수 있어요. 이분들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많으시죠.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어린 시절의 경험에 너무 집착해 현재에 맞게 성장하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심리 치료나 코칭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해요. 또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주고 새로운 도전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격려해야 해요. 그런 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성향. 얼마 전에 한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해 얘기하는데 그 동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는 잘 안 될 거라며 부정적인 말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능성에 대해 말해줘도 고개를 젓더니 결국 프로젝트 진행에 발을 빼버렸어요. 그때 느꼈죠. 부정적인 시각이 얼마나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지. 이렇게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설명했듯이 반복적인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굳어지고 무기력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태도를 고치기 힘들어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도 피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의 발전을 막게 됩니다. 한편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문제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감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좋은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해 감사함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가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태도는 왜곡된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과장하고 자신을 비난하며 주위까지 비판하는 경향이 강해지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의식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상황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일기처럼 일상에서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심리치료나 인지행동치료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 얼마 전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얘기하던 게 기억납니다. 그는 최근에 회사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굳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야 하나? 라며 여전히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더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처럼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두지 않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태도는 여러 이유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패 경험이 너무 많아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했듯이 실패가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항상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두려워서 현재에 안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두려워 익숙한 방식에만 머무는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인생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새로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발전이 더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직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소홀해져서 성과도 떨어지고 다른 동료와의 관계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작은 성공을 쌓아서 자신감을 키우고 점점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위해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에게 피드백을 구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의사소통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얼마 전 회사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동료가 자신의 의견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회의 분위기가 불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맞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의견 조율이 잘 안 됐죠. 이 일로 대화에서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대화에서 의견 조율이 어려운 건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예요. 누군가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면 자연스레 상대방과의 소통이 어려워지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둘째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대화 중에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워지죠. 미국의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감정을 조절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비폭력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셋째로, 고정된 생각이나 편견이 있다면 의견 조율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지죠. 이러한 태도는 성장하지 못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협업이 어렵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어려움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화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대화가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지인을 보며 나이에 맞는 성숙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더군요. 그 모습에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누구나 나이에 맞는 성숙함을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게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성장에 관심이 없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행동은 개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인생의 모든 면에서 중요하고 개인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지길 바라요. 이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진다는 건 나이를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